하루입니다. 자, 오늘은 남자들의 로망 마세라티 기블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세라티 기블리는 마세라티의 가장 엔트리 모델인데요. 자, 오늘은 마세라티 기블리 그란 스포츠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마세라티 기블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세라티 기블리는 마세라티 준대형 세단입니다. 굳이 따지면 차량 크기는 약 한 E클래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량 크기는 좀 더 뒤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마세라티 모델 중에서 가장 엔트리급 모델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 마세라티 판매량의 약 70에서 75% 정도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나머지 25%에서 30%는 뭐가 어떤 차량이 팔릴까? 라고 했더니 마세라티 르반떼랑 마세라티 꽈트로포르테가 거의 다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세라티 기블리 모델은 1세대 모델이 1967년에서 1973년에 조르제오 주지아로 디자인의 당시 스포트백 디자인으로 굉장히 혁신적인 디자인을 보여준 모델이 바로 1세대 모델입니다. 당시에 약 310마력 정도의 고성능 버전으로 마세라티의 레이싱 DNA를 가장 잘 표현한 마세라티를 대표하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 모델은 1992년에서 1998년까지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한 모델로 마력을 조금 더 낮추고 좀 더 편안한 기능으로 고급스러운 세단으로 표현된 게 2세대 모델이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모델이 바로 3세대 모델입니다. 2013년에 처음 공개된, 그리고 마세라티 최초로 디젤 엔진을 적용한 모델이 바로 마세라티 기블리입니다. 만약에 한국 시장에 마세라티가 가솔린만 들어왔다면 많이 팔렸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 시장에서는 마세라티 기블리에 3.0 디젤이 적용된 이후부터 굉장히 많은 판매를 보여준 만큼 대한민국의 디젤 세단 열풍에 함께 동참했던 모델이 바로 마세라티 기블리입니다. 자, 오늘 보시는 모델은 2017년 10월 뉴 기블리로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인데요. 자, 마세라티 차량을 왜 사야 될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마세라티 생각보다 요즘 나오는 벤츠 AMG나 BMW M5 이런 차들에 비해서 마력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렇다고 굉장히 스포티한 매력이 없는데 왜 마세라티를 사야 되냐? 라고 하실 텐데요. 마세라티는 사실 스포츠카라는 공식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1939년에 인디애나폴리스 500 레이싱 이탈리아 메이커 최초로 우승을 했고요. 1957년까지 약 23개 챔피언십, 32개 F1 그랑프리 대회에서 이것저것 다 합쳐서 약 500회 정도의 레이싱에서 우승한 브랜드가 바로 마세라티입니다. 그러한 마세라티가 현재 레이싱을 이제 잘 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레이싱의 DNA,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지금 FCA에 들어가서 페라리와 지금 한솥밥을 먹고 있어서 르반떼 트로페오 같은 경우는 페라리 엔지니어가 직접 엔진을 재설계할 정도로 페라리의 세단은, 그러니까 페라리가 굉장한 스포츠카라면 페라리가 편안하게 만든 차량이라고 이게 생각돼서 그런지 마세라티가 인지도 면에서는 꽤 좋은 모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마세라티 기블리는 1950년에 전설적인 마세라티 기블리 A6 GCS 베르니타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세라티 전면 디자인에는 패밀리룩을 가지고 있어서 마세라티 꽈트로포르테나 마세라티 르반떼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세라티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좀 더 공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세라티는 전체적으로 마세라티 그란 루소 그리고 마세라티 그란 스포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실내 트림이나 외관 디자인이
트림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소개할 차량은 마세라티 그란 스포츠인데요. 그란 스포츠는 일단 가장 큰 매력은 자, 옆쪽에서 봤을 때 그릴이 안쪽으로 꺾여 들어가 있는 이 그릴, 그리고 되게 공격적인 범퍼 라인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게 상어코 디자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요즘 벤츠 CLS나 약간 이런 느낌도 살짝 주고 있지만, 그래도 마세라티의 앞에 이 거대한 삼지창과 세로형 그릴은 마세라티 디자인의 아이덴티티를 잘 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세라티 그란 스포츠 전장 길이는 4975mm입니다. 벤츠 E클래스가 4925mm이기 때문에 벤츠 E클래스보다는 약간 더 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폭 길이는 1945mm로 S클래스급 정도의 전폭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츠 E클래스가 전폭 길이가 1880mm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전폭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 주행할 때 느낌은 E클래스 E 세그먼트 차량보다는 약간 F 세그먼트에 가까운 그 정도의 와이드함과 중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마세라티 기블리 같은 경우는 프레임리스 도어입니다. 프레임이 없는 프레임리스 도어이기 때문에 상당히 되게 스포티한 매력을 가지고 있고요. 측면 이 전면 부분에 있는 이 세 개의 뭐라고 해야 돼? 홀이라 그래야 돼 이걸? 세 개의 프론트 휀더에 있는 홀은 마세라티의 되게 공격적인, 그러니까 프리미엄 세단이지만 공격적인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휀다로 넘어오면 휀다의 라인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두터워지고, 그래서 되게 남성스러운 근육질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서 뒤에 라인도 이렇게 내려오다가 끝부분에서 살짝 올라가는 엣지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리어 부분 같은 경우는 전면에 비해서는 다소 심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머플러 팁 그리고 듀얼 머플러를 적용하고 있어서 공격적인 부분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없었다면 꽈트로 포르테 같은 경우는 과거에 기아 K7을 닮았다고 굉장히 놀림을 많이 받았는데, 기블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찌 보면은 기아 K7과 좀 비슷한, 구형 K7 현재 말고요, 구형 K7이랑 좀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뜯어본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세라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C필러에 이렇게 마세라티 엠블럼이 적용됐다는 건데, C필러에 엠블럼이 적용됐다는 거는 차량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많을 때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엠블럼, C필러 엠블럼 들어간 차가 제 기억에는 마세라티 그리고 쉐보레 임팔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쉐보레 임팔라 모델도 C필러에 이제 임팔라라는 이니셜을 적어 놓고 있어서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잘 잡고 있는데, 마세라티 또한 이렇게 삼지창 로고를 C필러에 넣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세라티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포티한 매력이 있는데요. 일단 3포크의 스티어링 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가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 이렇게 하라는 건가? 상당히 스포티하고 다른 브랜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버튼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게도 아주 다양한 기능들이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보통 굉장한 스포츠카들 같은 경우가 버튼이 굉장히 많거나 아주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없는 경우는 운전에만 집중해라 할 거면 이런 인포테인먼트를 건들고, 스티어링 휠은 정말 운전을 위해서만 있어라 라고 할 경우에 이런 정말 최소 단위의 버튼을 적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세라티의 가장 스포티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패들 시프트인데요. 패들 시프트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쪽에 보시면 패들 시프트가 굉장히 긴 패들 시프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할 때 어디를 만지던 어디를 하던 패들 시프트를 적용할 수 있는 메탈 패들 시프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패들 시프트 안쪽에는
이렇게 그 버튼이 음량 버튼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중적인 패들 시프트를 가지고 있는데 쉐보레 같은 경우가 패들 시프트에 음량 버튼을 넣고 그러니까 스티어링 안쪽에 음량 버튼을 넣고 패들 시프트를 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음량 버튼과 패들 시프트 둘 다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마세라티는 보여주고 있어요. 자, 계기판 같은 경우는 7인치 TFT 계기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계기판과 디지털 계기판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어찌 보면은 요즘 풀 LCD 디스플레이가 대세인 요즘에 조금 아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행에서 뭐 딱히 불편한 점은 없고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 그리고 아이스 모드, 노멀 모드 이렇게 켜고 끌 수가 있고, 사실은 계기판에서 너무 많은 기능을 또 보여주면 또 불편한 점도 분명히 생겨요. 개인적으로 폭스바겐이나 아우디 같은 경우가 요즘에 계기판에 너무 화려해져 가지고 운전자가 뭐 긴급 상황일 때 아니면은 뭐 긴급하게 뭘 변경할 때 좀 아쉬운 느낌이 있었는데, 차라리 그냥 되게 심플한 매력이 운전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돼요. 이거는 마세라티를 좀 빨아주려고 하는 얘기고요. 사실은 풀 HD가 적용되면 좀 더 멋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기블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뭐 풀 체인지 모델이 슬슬 이제 준비를 할 텐데, 아마도 그 풀 체인지 모델에서는 풀 LCD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세라티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세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량 중앙에 마세라티 아날로그 시계가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가 있냐 없냐가 고급스러움을 이제 추구하는 잣대라면 마세라티는 고급스러운 차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8.4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체 한글화를 너무나 잘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하듯이 가볍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기판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이런 8.4인치 인포테인먼트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계기판에서 좀 아쉬웠던 분들은 8.4인치 인포테인먼트를 보시면 뭐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사각지대 어시스트나 오토 하이빔 어시스트, 그리고 뭐 다양한 편의 장비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블리 실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뭐 크게 뭐 특별한 부분은 없어요. 기어 노브 같은 경우는 되게 길다랗게 생기고, 마세라티 엠블럼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ZF 8단 변속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ZF 8단 변속기이기 때문에 BMW나 제규어에 사용하고 있는 8단 변속기와 같은 변속기지만, 그래도 튜닝적인 세팅적인 부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ZF 같다는 느낌을 좀 주지 않아요. 이건 주행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량 모드 같은 경우를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넣어놔서 상당히 편리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 하나는 이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작거든요. 이렇게 요만한데, 아니 왜 굳이 다른 차들은 파킹 브레이크를 이만하게 만들어 놓은지 나 이해를 못하겠네. 이걸 보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깔끔하게 싹 몰아놓고, 그란 스포츠 우드 트림 같은 경우는 실제 나무와 같은 느낌의 재질, 플라스틱이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재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개 컵홀더와 1개 공간, 실내 내부 트림 같은 경우는 마세라티를 욕하시는 분들이라면 실내가 아쉽다, 마세라티는 배기음만 가지고 타는 차다 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맞습니다. 실내가 다른 이 가격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일단은 엔진이나 이런 파워트레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실내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하게 멋지게 보이려기보다는 그래도 주행에 좀 더 편안하게 하려고 노력을 한 실내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세라티 기블리가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은 마세라티 기블리 디젤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하는 모델은 마세라티 가솔린 모델인데요. 일단 기본형 모델로 미션은 ZF 8단 변속기를 적용하고 있고요.
3.0 6기통 가솔린 엔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대 출력은 450마력에 최대 토크 51토크를 보여주고 있고요. 제로백 같은 경우는 약 5.5초로 상당히 빠른 세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0 가솔린 엔진 치고는 뭐 5.5의 제로백, 그리고 이 차가 공차 중량이 2톤이 조금 넘어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고 시속은 267km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110 이상을 밟을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복합 연비는 7.9km라고 해요. 하지만 오늘 마세라티 시승차가 제가 1박 2일이나 뭐 2박 3일로 받는 차량이 아니라 뭐 당일로 받은 차량이기 때문에 연비 테스트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뭐 잘 나가는 거에 비해서 7.98km면 뭐 그냥 그런 연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마세라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세라티는 사실 제가 그닥 그렇게 좋아하는 브랜드는 아니에요. 어이구. 마세라티를 제가 처음 시승했던 모델이 바로 마세라티 기블리 모델이었는데, 그때 당시 시승했던 모델이 3.0 디젤 엔진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마세라티 같은 차량에, 그리고 마세라티가 레이싱 DNA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페라리와 한솥밥을 먹으면서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디젤 모델은 용납이 안 됐었어요. 왜 디젤을 만들었어야지? 하지만 실제 구매자들은 마세라티 모델을 디젤 엔진이 적용되자마자 굉장히 많은 판매를 했고요. 한국 시장에서도 이제 마세라티가 본격적으로 많이 팔기 시작한 게 바로 마세라티 기블리 디젤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차량의 본질적인 부분은 3.0 가솔린 엔진이 바로 본질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세라티 디젤은 껍데기는 마세라티지만 그래도 연비 좋고 그냥 달리는 용이 아니라 편안하게 타는 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세라티 기블리 디젤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마세라티의 레이싱 DNA를 조금나마 느끼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저는 무조건 마세라티는 가솔린 사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자, 마세라티 기블리 같은 경우는 일단 310마력의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뭐 페라리랑 뭐 한솥밥을 먹니 뭐니 뭐하니 다 뭐 필요 없어요. 예, 실질적으로 이 차가 얼만큼 잘 나가고 얼만큼 좋은지만 보면 되는 건데, 사실 310마력이라는 수치는 뭐 페라리와 한솥밥 뭐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다소 좀 아쉬운 출력은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3.0 배기량 같은 경우도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데, 실질적으로 뭐 3.0 가솔린이지만 일단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일단 배기 소리부터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의 악셀링을 깊게 들어가면 상당히 가볍고 경쾌하게 차량을 쫙 밀어주는데요. 일단은 마세라티 기블리 같은 경우는 2톤이 좀 넘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묵직한 차량이라는 점에서 마세라티 기블리는 3.0 엔진으로도 충분히 뭐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세라티 기블리 모델에서 이제 출력 같은 경우는 3.0 가솔린 엔진으로 310마력, 뭐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느껴지기에는 그렇게 막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이게 막 밟고 있으면 떨어지는 연비를 딱 보면 뭐 여기서 마력이나 cc가 더 올라가면은 진짜 지리겠구나, 연비 때문에 지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 가솔린 모델은 정말 딱 괜찮은 모델인 것 같고요. 여기서 출력이 좀 부족하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여기에 SQ4 모델을 사시면 됩니다. 마세라티 기블리 모델에서 또 하나의 만족감을 주고 있는 부분은 바로 편안함이에요. 이 편안함은 실내 공간이 굉장히 좀 1억
1억 2천에 가까운 금액을 가지고 있지만 뭐 다소 아쉽다라는 표현을 뭐 많이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주행을 해보면 꽤 괜찮은 주행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가장 만족스러운 거는 서스펜션이 스포츠 서스펜션이 버튼이 따로 있거든요. 스포츠 서스펜션을 버튼을 누르면 굉장히 애가 단단해지고 코너링에서도 꽉 잡아주는 느낌이 있지만, 이 스포츠 서스펜션을 빠지는 그 순간부터는 굉장히 말랑말랑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은 그냥 어떨 때는 쏘고 싶고 어떨 때는 편안하게 가고 싶은 그런 비율을 보자면, 편안함을 한 80, 그리고 쏘는 거 한 20 정도의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가장 적당한 차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마세라티 기블리에 대해서 제가 뭐 그렇게 많은 시승이 아니에요. 저도 이게 긴급으로 시승하기 때문에 간단한 시승을 하지만, 그래도 마세라티만의 매력이 분명히 느껴지는 차량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마세라티 기블리 엔트리 모델이라서 별로다,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디젤 모델만 타보셨던 분들은 꼭 가솔린 모델을 타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세라티 기블리 모델이 그래도 마세라티를 사고 싶은데 기블리가 별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꽈트로포르테나,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저는 르반떼 추천합니다. 르반떼 가솔린 모델은 꽤 매력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르반떼 가솔린 모델을 시승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승기는 짧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충성! 저는 라스카도였습니다. 구독 눌러줘요.